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여성 세대들의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최유경 활동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언제부턴가 이 MBTI가 유행을 하는데 저도 정말 예전에 검사를 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MBTI가 어떻게 되냐고.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더듬더듬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위력이 커졌는지 네. 어떻게 활용들을 하시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장에서 젊은 분들. 네. 우선 MBTI란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도 하는데 칼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는 심리 검사예요. 네. 개인이 이제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자기 보고 검사라고도 하는데 4가지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그게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요. 네. 4가지 척도에서 각각 2가지 경우가 존재를 해서 이 2가지의 경우를 합쳐서 총 경우의 수를 조합했을 때 16가지의 16가지. 네,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말하는 내향과 외향, 직관과 감각,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인식과 판단,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사람인가를 가지고 이제 각자의 성격을 정해주는데요. 예. 이게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MBTI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MBTI로 스몰 토크를 할 정도로 조금 젊은 세대들의 사주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를 약간 파악할 수 있는. 네, 상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볍게 이제 물어보는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동시에 내가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또 어떤 집단에 좀 속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MBTI 유형끼리는 굉장히 처음 만나도 친밀감을 느끼거나 또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MBTI식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굉장히 활발한 유형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거긴 한데 되게 활발하게 서로 이렇게 막 주먹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약간 동질감을 같이 나누기도 하는 그런 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유경 활동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네. 사실은 기존 MBTI 말고도 또 막 뭐 이를테면 뭐 사람을 뭐 카페 음료에 비유한다면 혹은 뭐 어떤 동물에 비유한다면 이런 식의 어떤 유사 MBTI 같은 것들도 또 우후죽순 그렇죠.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뭐 그래서 친구들이랑 메신저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매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특히 저는 체감하는 건 이제 카페나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이제 온 주변이 다 MBTI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저는 뭐 너는 I야, 뭐 나는 E야, 뭐 이러면서 사실은 주변 사람 얘기가 좀 들리잖아요. 네. 모두가 MBTI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유행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특히나 소개팅 같은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에서 특히나 어떤 스몰 토크 주제로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이름이나 뭐 취미 등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벼운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사실은 요즘에는 MBTI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 기도 하고 요즘에는 사실 막 결혼 회사에서 뭐 MBTI를 이제 조사한 뒤 어울리는 남녀를 매칭해 준다거나 혹은 뭐 이제 관광 회사에서 막 MBTI별로 어울리는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막 유형별로 팀을 구성해준다거나 막 이런 식의 어떤 산업화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MBTI 티셔츠나 컵 같은 굿즈들도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ISTP 티셔츠 이런 식으로 글씨가 크게 써진 막 티셔츠 같은 것들도 출시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을 구획하고 분류하는 굉장히 하나의 절대적인 또 수단으로 좀 자리 잡은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생각한 것보다 대화의 어떤 물꼬가 되기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테스트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MBTI 말고도. 근데 요즘은 직원 채용에 지금 활용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걸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직원 채용 이거는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MZ 세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MBTI 기반으로 자소서를 써봐라라는 식의 권유가 처음에 시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본인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분야를 작성해라라는 식의 어떤 질문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MBTI를 모두가 알고 있고 예. 자신의 MBTI를 알고 있고 그것과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면접에서 MBTI 검사를 하거나 면접에서 이제 면전에 대고 MBTI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묻거나.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거부감이 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업에서는 특정 유형의 지원을 아예 금지하기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알바 천국에서 20대 1,990명을 대상으로 MBTI 유형을 채용에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예. 응답자의 60.6%가 이걸 반대를 했어요. 사실 MBTI라는 거는 그 자체로 그렇게 공실력 있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심리학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 중간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근거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식 검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용에까지 그렇죠. 적용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이제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경 활동께서? 네, 사실은 이런 사례들이 좀 종종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2022년 2월에 한 은행에서 이제 상반기 신입 행원 공개 채용 입사 지원서에 이제 MBTI를 활용한 표기란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해당 은행에서 이제 입사 지원서 내에 이제 MBTI 유형이나 뭐 적합한 직무 분야가 무엇인지 작성하라라는 문항을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이후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이제 그렇죠. 어떻게 채용을 하는데 MBTI를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자 관계자가 MBTI가 뭐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냥 이제 이해를 위해서 쓴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사회 초년생들 특히나 어떤 취업 그렇죠. 준비생들에게는 이런 취업에 관한 질의는 굉장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사실 게다가 이는 굉장히 진송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MBTI의 공신력 같은 것들을 전혀 이제 어떤 고려하지 않은 채로 사실 해당 검사로서 굉장히 단일하게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면서 구인의 MBTI를 사용하는 게 옳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회사도 사실 MBTI가 아니더라도 인성검사도 하고 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또 MBTI까지. 맞아요. 자, 그리고 아까 직무 분야를 나누는 게 과연 MBTI로 되는 건지 저는 적성이 더 중요한 건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를 사람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한쪽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지금 두 가지로 아까 처음에 내성적이냐 뭐 외향적이냐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것들이 비선호 성격을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미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 취업 쪽에서 선호하지 않는 유형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기가 많은 유형은 무엇인지 공유가 될 정도로 MBTI에 대한 어떤 유형화와 그것으로 인한 선호도가 벌써 나와 좀 있어요. 뚜렷한 얘기가? 상황이거든요. 네, MBTI는 자기 보고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유형이 되고 싶은가 이거를 좀 보여주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제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MBTI 유형에는 일종의 유행이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바라는 상을 어린이들이 내면화를 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같은 유형이 나온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바라는 바람직한 어린이의 모습,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어른들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를 받으면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검사에도 그렇게 답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겠죠. 아이들은 네, 특히 영향을 이제, 많이 받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좀 우리 사회가 선호하는 소위 말하는 인싸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요즘엔 좀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굉장히 무던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선호가 되었다면 그랬죠. 요즘엔 좀 굉장히 자기 표현을 잘하고 재기발랄한 사람을 선호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MBTI를 바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검사 근본 자체로는 그 기질 검사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요.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사회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우생학은 아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최유경 그러게요. 활동가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막 네. 뉴스 같은 것들 기사 관련해서 찾아보면서 사실은 뭐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뭐 자기가 이제 MBTI 원래 MBTI는 다른데 이제 요즘에 일을 잘하는 MBTI가 인티제라고 해서 나도 그냥 인티제라고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근데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MBTI라는 것은 타인이 보는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보는다. 그렇죠. 대한 어떤 기질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 사실은 이는 내가 되고 싶은 나나 혹은 인지하고 있는데 특정 부분이 과도하게 투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채로 뭐 이를테면 외향형, 이어야지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편하다. 그런 사람이랑 일하는 게 좋다라는 식의 속설들 이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생겨나고 있고 사실은 이 MBTI가 착안한 이론을 만든 심리학자인 칼 융은 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세상이 당신이 누구인지 정해준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타인이 보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성격 유형이라는 것 자체를 선호와 비선호의 영역으로 접근할 할 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이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본래 본질을 의미가 잃는 거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진짜. 그리고 성격이라는 게 그 예를 들면 외향적인 것이 가져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맞아요. 있는 거고 내향적인 것이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선호 비선호로 어찌 보면 너무 유형화 일반화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이게 국가별이나 성별에 따라서 또 MBTI에 영향을 받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을 좀 쉽게 유형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일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일찌감치 프레임을 만들어서 타인을 유형화하고 실화의 근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좀 문제라고 봐요. 개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또 다양한 존재인데 그러니까요. MBTI를 근거로 미리 선호를 결정하고 그 사람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너는 무슨 유형이라서 나랑 안 맞는다. 너는 네. 그리고 무슨 유형이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식으로 좀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적인 가성비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사람을 직접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지만 그렇죠. MBTI 유형 잣대 하나만 있으면 마치 영화의 쉽게. 3분 요약처럼 예. 쉽게 난 제가 저래서 싫더라. 저 유형이라서 나랑 안 맞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과정이 없네요. 바로 네. 생략돼 버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랑 안 맞는 타인을 쉽게 배제하는 언어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는데 사람은 16가지 유형으로 딱 잘라 나뉠 수가 없고 같은 유형 안에서도 그렇죠. 성격이나 성숙도가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격 검사에서 각각의 4가지 척도는 사실 스펙트럼이라서 어떤 예를 들어 뭐 T적인 사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면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F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T적인 면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법 성격은 사고. 네, 어디까지나 스펙트럼일 뿐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스펙트럼이지 이렇게 딱 극단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 최유경 활동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MBTI 이 테스트 문항을 개발한 마이어스 브릭스 재단도 사실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서 어떠한 유형이 더 낫거나 건강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성격 유형은 우수함, 타고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MBTI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나와 타인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이제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네. 사실 몇십 년을 알고 있었는데도 뭐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맞아요. 친구나 이렇게 몇십 년간 살 부대끼고 살아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 가족이나 맞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MBTI가 타인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혹은 이제 어떤 스몰 토크 주제로서 유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이나 교류가 많지 않았던 사람을 MBTI로서만 모두 알고 있다. 너 I라서 그래. 너 S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사실 모두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9391번님께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특정 그 MBTI가
더 좋다 이렇게 강요되어지는 면도 혹시 있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는 바람직한 남성상, 바람직한 여성상 같은 성별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역할 기대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아와 남아는 다르게 키워야 한다거나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남아 같은 경우는 활발하다, 여아 같은 경우는 좀 칠칠지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이성적인 존재, 여성은 늘 감정적이고 공감을 요구하는 존재,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프레임이 되어 있어요. MBTI 자체가 교육이나 문화 습득 이전에 성향을 검사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본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네, 여성의 경우에는 너무 나서지 말 것, 그리고 감정에 공감해 줄 것, 정리정돈을 잘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성별 역할에 따른 기대와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허용받거나 그리고 또 환영받는 기질들이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렇겠네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울거나 그러면 남자애가 왜 울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면을 억압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질 그대로 성장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어떤 성별상에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타고난 기질이 좀 많이 억제되거나 좀 강화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근데 저는 특히 이제 T랑 F가 나뉘는 판단 기능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성별 이분법적인 잣대가 굉장히 좀 두터운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를테면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에 잘 공감하고 이해해줘야 하기 때문에 뭐 F일 가능성이 높거나 뭐 F인 편이 좋다, 편하다라는 이야기들, 혹은 남성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무뚝뚝하기 때문에 뭐 T일 거라는 식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는 결국에 성별 고정관념을 MBTI로서 강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특정 MBTI일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오히려 왜 특정 성별에 특정 MBTI가 많은가라는 것은 오히려 좀 질문해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나? 네. 하는 질문이 더 우리가 필요하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남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너무 획일적이거나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각자 입장을. 네. MBTI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형이 나 외에 최소 15가지가 있다는 것은 나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환기시키는 어떤 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논리적인 걸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충분히 있고 또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하는 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배운 것이 MBTI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관용과 그리고 스몰 토크로서의 어떤 소재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16가지가 있는데 내가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가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최유경 활동. 네, 사실 저도 MBTI 한창 과몰입했어서 오늘 준비하면 사실 좀 부끄러웠는데 아유, 이런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네. 사실은 저는 MBTI로서 또 심리검사나 상담 등 이제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에 흥미를 붙였다는 이들을 좀 보거든요. 그거는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이런 검사나 상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 편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회적 편견을 완화시켜주는 면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긍정적 효과도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 그래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즐기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김정학님께서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론으로 무엇을 결정짓는다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게 한 인간이 아닌가. 그거보다 올바른 삶이 뭔지를 좀 고민해라. 이렇게 중요한 조언을 또 해주시기도 했네요. 자, 오늘 주간 똑똑똑 소소한 재미를 넘어 사람을 판단하는 지금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MBTI에 관해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간